여러분 안녕하세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주중 시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아니죠. 네, 저번 세워뒀던 조건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주 중반에 여러분을 한 번 더 만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초에는 계획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볼까요? 적어둔 대로 보게 되죠. 주 후반에는 마무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리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돼요. 그런데 그 사이 정확히 여기에서 감정이 정점을 찍습니다. 이번 주 아직 한 건도 못했고 초반에 잃은 걸 이번 주 안에 메워야 되는데 이대로 한 주가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문장들 여러분은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계좌는 바로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네, 무너뜨린 게 시장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주 단위로 정산하려는 습관이 여러분을 무너뜨린 겁니다. 시장에는 이번 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언제 정산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석에서는 방송의 목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왼쪽이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이고 오른쪽이 우리가 할 것들입니다. 맞았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결과에 대한 판정이 됩니다. 판정이 되면 자존심 문제가 되고 자존심 문제가 되면 이미 틀린 그림을 붙잡게 됩니다. 조건만 보면 판정할 것이 없죠.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감정이 개입할 자리 자체가 없어요. 시장이 조건을 무효화했다면 물러서고요. 미련이 없습니다. 아직 자리에도 뒀지도 않았다면 그건 기다리면 됩니다. 그건 인내심이 필요하고 지루할 수 있죠. 그러나 지루하다는 이유로 그림을 바꾸는 것, 이게 제가 본 것 중 가장 비싼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손절은 한 번에 끝나지만 이건 습관이 되기 때문이죠. 자, 직전 분석에서도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4개의 층이 있고 돈은 세 번째 층에서 벌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념을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규칙을 지키는 게 불편하셨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불편하셨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불편함이 사라지길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 주가 너무 편하셨다면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기준이 내려갔을 가능성을 한번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느낌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저널의 규칙 일치일로만 구분이 되니까 반드시 저널을 작성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볼 범위입니다. 왼쪽만 봅시다. 오른쪽은 열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요. 아직 우리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오지도 않은 종목을 주 중반에 다시 열어보는 건 분석이 아니라 초조함이겠죠. 종목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닿았는가 깨졌는가 계속 볼 것인가. 그 이상 오늘은 하지 않아요. 자, 그럼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분석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저번 분석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임펄스에 대한 구조를 봤고 우리는 보정 사이클 즉 로테이션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는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시장이 가치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 강한 매도에 대한 공격성을 확인했을 때 거래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투터치에 대한 레벨로서 가격이 거부를 나타냈고 매도에 대한 구조를 명확하게 나타냈어요. 현재 가격은 주요 레벨에 또 도달했습니다. 이런 주요 레벨은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관찰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래 플랜을 또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더 많은 수렴을 통해서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될 것인가? 또는 반전에 대한 거래를 통해서 일시적 풀백을 형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위치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재 시장이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에 위치했고 이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매도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전 구조에 대한 레벨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고 시장이 지지선에 대한 이탈에 대한 방향을 나타내게 되면 시장은
이전에 대한 레벨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대한 레벨이라는 건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바로 이전에 대한 공정가치 구간을 의미해요. 네, 이 구간은 시장에 대한 거래가 집중되었던 가격이죠. 그럼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를 더 관여하면 되죠? 네, 바로 현재 위치에 대한 가격보다 낮은 위치에서 시장이 오랜 시간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머물렀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에서 지지선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을 때요. 또는 시장이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디센딩에 대한 채널을 보이거나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이지만 가격이 여러 번 거부를 보이며 우리가 아는 투터치나 쓰리터치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구간에서 시장이 지지선에 대한 이탈을 나타냈을 때도 이때도 강한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은 어디에서 가져가야 될까요?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시점이죠? 네, 가격에 대한 거부가 명확히 나오고 시장에서 짧은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형성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시장에서 일시적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는 더 기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매수로서 관여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짧은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이탈 방향으로 움직임이 지속됐을 때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차트가 만들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기반을 두고 메인 통화상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 볼까요? 유로달러입니다. 자, 메인 통화상의 유로달러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드디어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에 도달했죠. 시장에서는 주요 가격에 대한 레벨, 변곡점이나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 또는 더 나은 구간들을 기준으로 가격은 자석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서만 관여를 할 거예요. 오늘날의 일간 차트는 이 가격에 대해서 주요 레벨에 도달했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는 거부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양봉에 대한 캔들에서 반대되는 거래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도 반드시 즉각적으로 진입해야 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가격에 대한 움직임만 확인할 거예요. 포지셔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이 나오는지 포지션에서 시그널이 나오는지 그리고 매도에 대한 진입을 기획할 겁니다. 먼저 양봉에 대한 캔들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충동 형태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매도 거래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거부에 대한 캔들이 나오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강한 거부에 대한 캔들은 무엇이 있나요? 네,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음봉에 대한 캔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음봉에 대한 캔들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가 무너뜨리는지도 지켜볼 거예요. 네, 강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든지 그 이후에 대한 시장이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4시간에 대한 차트에서는 강세에 대한 구조, 충동형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시장이 구조를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구조가 낮아지는 움직임이 있다든지 또는 그 이후에 대한 가격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나타낸다든지 우리는 이 과정에서 거래에 대한 기회를 찾을 거예요. 또는 시장이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길게 이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번의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없이 여러 번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동일선상에 대한 가격 고점을 형성할 때도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동일선상에 대한 가격 고점 상단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격에 대한 거부를 확인하고 이때는 약간의 꼬리가 달릴 수 있습니다. 꼬리가 달리고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오고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에서 가치 레벨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보다 낮은 위치에서 시장이 충분히 수용하는 단계를 보여주면 우리는 구조적 이탈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 될 거예요. 특히 지지선에 대한 이탈 방향에서는 더 좋은 거래 기회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충분히 들여서 그 기회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성급하게 거래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높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격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로 봐야 되겠죠. 시장이 앞서 말했듯이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로 들어섰거나 또는 점진적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상승에 대한 구조를 통해서 어센딩에 대한 채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패턴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구조적 움직임이 명확하게 되면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지만 시장이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또는 확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수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과정에서 수용하게 되면 어떤 움직임이 나옵니까?
횡보에 대한 구조가 나오겠죠. 이 과정에서는 시장은 더 나은 가치 레벨까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열려 있게 됩니다. 이때 시장은 횡보에 대한 국면을 띠게 되죠. 횡보에 대한 국면을 띠게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도에 대한 거래로서 주목하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변곡점에 대한 위치나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만일에 가격이 수용하는 단계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나도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하단에 대한 레벨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실수는 해당 극단적 가치나 가치 구간 변곡점이나 훅포인트에 대한 레벨에 도달했을 때 반대되는 음봉 캔들이 나와서 거부를 보였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는 하락할 거야 라고 판단하고 매도에 대한 거래를 섣부르게 판단하는 행동은 좋지 않다라는 점, 이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주 달러를 봅시다. 호주 달러도 오늘날의 일간 차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훅포인트에 대한 레벨에 도달했고 여기에서는 리트레이스에 대한 캔들도 나왔어요. 시그널은 나왔죠. 양봉에 대한 캔들, 음봉에 대한 캔들 리트레이스, 다시 한 번 더 양봉에 대한 캔들을 통해서 이 구조에 대한 레벨을 지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매도에 대한 압력은 여전히 강하게 작동이 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 됩니다. 먼저 제가 가져가고자 하는 매도에 대한 거래는 시장에 대한 훅포인트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이 한 번 더 매도에 대한 압박을 나타내는지를 볼 거고요.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된 이후에 시장에 대한 풀백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전략이죠. 이때는 우리는 충동에 대한 움직임 이후, 즉 하락에 대한 임펄스 이후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통해서 변곡점이나 그 다음 레벨까지 매도에 대한 플랜을 유지하는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점에서는 동일선상에 대한 고점이 만들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동일선상에 대한 고점은 윗꼬리가 달릴 수 있죠. 이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만일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단계를 통해서 짧은 로테이션을 통해서 가격이 더 올라가더라. 이 말은 달러에 대한 움직임이 구조를 깨고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더 지속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때는 우리는 그 다음 레벨에 대한 가격들 위치에서 변곡점이나 훅포인트나 가치 영역에 대한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 레벨에서만 또 반응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운드 달러에 대한 거래 계획입니다. 현재 파운드 달러는 일간 차트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가치 범위에 대한 상단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시장이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투터치에 대한 구간에서 3터치에 대한 구간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거래 기회는 무엇이 있나요? 윗꼬리가 달리거나 강력한 음봉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전에 대한 형성됐던 구조보다 낮은 위치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는지를 지켜보거나 또는 프론트런에 대한 움직임을 이제 형성을 하는지를 볼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상승했을 때 예상 실패에 대한 움직임이죠. 이런 구간에서 가격이 윗꼬리를 달리면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오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연속된 움직임을 여러 번 나타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거래를 기다리는 것은 매수에 대한 주문에 대한 실패죠. 시장가 매수로서 가격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과정을 보여줄 때 시정가에 대한 매도 주문이 모든 주문을 시장가 매수에 대한 주문을 흡수하고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갇히면서 흡수되는 현상과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반전 움직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움직임이 필요하죠? 명확한 거부에 대한 행동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거부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승하는 구조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하락하는 구조를 기다린다. 하락했을 때 체인지 오브 캐릭처에 대한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다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강한 상승에 대한 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충동형 구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레벨을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가격이 태핑하고 거부를 강하게 나타내고 시장이 가치 범위에 대한 레벨까지 돌아오거나 또는 상단 레벨에 근접하는 시점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나타내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보험 진입에 대한 거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로키위에 대한 차트를 봅시다. 유로키위에 대한 차트, 일간 차트에서 보면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임펄스에 대한 구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봅시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이 공정 가치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요. 가치 범위 하단에서는 여러 번 주문에 대한 흡수가 있고 풀백을 형성했지만 매도 쪽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기대하는 움직임은 매우 명확합니다. 네, 시장이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더 보여주는가, 이전 구조에 대한 움직임에서 로테이션, 그다음에 추세 지속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현재 관찰하고 있고 그 거래 기회를 찾고 있어요. 전략 자체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매도에 대한 우리가 거래 기회를 찾을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하게 되죠? 자, 현재 구간이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에 위치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이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에서 공격성을 보일 때 들어갈 겁니다. 어느 시점이죠? 이미 이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공격성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여전히 공정가치 구간에 있습니다. 거래에 대한 70%가 머무는 구간에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을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고 풀백에 대해서 리밸런싱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풀백에 대한 움직임에서 즉각적으로 매도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풀백을 형성했을 때는 항상 양봉에 대한 캔들이 나오겠죠. 그 양봉을 감싸는 음봉에 대한 캔들, 리트레이스 캔들이나 윗꼬리가 길게 달린 핀바로부터 장악형 캔들이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런 시점에서 시장이 가치에 대한 범위를 풀백을 형성했을 때 플립존에 대한 구간을 형성하는지를 볼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익성 있는 거래를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이 구간은 트레이드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 구간은 이제 동일선상에 대한 가격 저점인데 우리가 만일에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를 하고 스탑을 잡고 기대치가 높은 수익 거래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구간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축적될 수 있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왔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죠? 네, 시장에 대한 주문 흡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식으로 급격한 V자에 대한 가격 회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트레이딩 플랜을 유지해야 될까요? 제가 진행한 매도 거래에 대해서 짧은 수익성에 대한 거래 움직임은 열어두지만, 수익성에 대한 목표가는 열어두지만 가격이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을 때는 트레일링 스탑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트레이드 관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파운드엔에 대한 차트를 보죠. 네, 파운드엔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현재 시장에 대한 구조, 깊은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 가격이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에서 강한 거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냈고 이거는 구조적 움직임에 대한 차트입니다. 네, 어센딩에 대한 차트로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깊은 풀백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냈고 우린 여기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습니다. 특히 최근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움직임에서 형태를 보면은 공정가치에 대한 구간을 현재 지지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로우 볼륨에 대한 노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유동성이 부족한 구간이고 시장에서 관심이 부족한 구간이기 때문에 거부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기다리는 건요. 이런 레벨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기다립니다. 어떤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기다리죠? 상승에 대한 돌파가 있었을 때 거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은 우리는 매도에 대한 거래를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올라가는 위치에서는 태핑하는지를 볼 거고 내려온 이후의 거래에서 매도에 대한 기회를 찾고 하락에 대한 방향 거래를 찾을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랑엔에 대한 차트도 보죠. 실제로 파운드엔보다는 저는 프랑엔에 조금 더 좋은 진입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시장이 가치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서 공격성을 확인했고 풀백을 형성하고 있죠. 이 구간은 플립존에 대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플립존에서 우리는 리밸런싱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내부에 대한 구조에서 고점이나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구간에 스윙 포인트에 대한 구간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구간에 대한 레벨이 공급 레벨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근접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성급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구조적 반전이 먼저, 그 다음에 시장에서 풀백에서에 대한 매도 거래 또는 풀백이 얕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조형인지 비구조형인지를 판단하고 로테이션에 대한 위치를 형성했을 때 매도에 대한 기회를 찾는 게 목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파운드 캐디에 대한 차트를 보죠. 네, 일간 차트입니다. 자, 일간 차트에 대한 방향을 보면은 현재 익스펜딩에 대한 가격 구조를 두고 있고,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들 또는 주요 레벨을 두고 가격이 이제 매도에 대한 압력이 최근에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차트에서 어떤 거래 플랜을 가져야 될까요? 네, 투터치에 대한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로테이션에 대한 거래기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플랜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고요. 시장이 깊은 풀백을 크게 계속 형성할 때마다 제가 이제 가져가는 거래 위치는 이전 구조적 고점이 가장 좋은 거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거는 결국 공격성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 볼륨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볼까요? 시장에 대한 공정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공정 가치에 대한 구간, 볼륨 프로파일에 대해서 V폭에 대한 구간은 이 구간에 있어요. 이 현재 공정 가치 범위에 있고 V폭은 거래가 집중된 가격대고, 이런 구간에서 여러 번 거부가 있었습니다. 플립존에 대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매도에 대한 공격성은 어디서 강하게 나타나거나 매수에 대한 주문은 어느 위치에서 강하게 나옵니까? 가치에 대한 하단 범위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강하게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에서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위치는, 시장이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주문에 대한 흡수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 로테이션을 보여주고 지지선이 이탈되는 시점에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에 대한 주문이 강하게 발생하고, 그렇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렇지만 시장가 매수에 대한 지정가 주문이 받쳐주지 못할 때 우리는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오늘 추가상에 대한 나머지 종목들은 트레이드 리캡을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트레이드 리캡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른쪽에 대한 목록을 보면은 유로 프랑, 키 프랑, 캐디 프랑도 있고 달러 프랑도 있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종목 리캡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종목에 대해서 상관관계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가야 될 거는, 이번 주 제가 들어간 거래에 대해서 4개에 대한 거래상, 그렇죠? 프랑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볼 건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랑 크로스 종목에 대해서 저는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들어갔죠. 네, 이거는 저번 주 일요일 시장 분석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각 거래당 리스크 1%를 설정하지만 이 4개에 대한 거래에서는 각 거래당 0.5% 거래로 진입을 했어요. 결과는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숫자만 보면 아주 잘된 수익으로 마무리된 한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 꺼낸 이유는 여기에 여러분이 가져갈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슬라이드를 봅시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유로 프랑에서부터 캐디 프랑까지 저는 모든 거래를 매도 거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전부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로 프랑을 판다는 건 프랑을 산다는 뜻이죠. 나머지 셋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4개의 종목이 떠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한 건 하나였어요. 바로 프랑이 강해진다는 판단. 그 하나에 4번 들어간 겁니다. 이걸 이제 상관관계 리스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종목이 다르다고 리스크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공통 통화가 같으면은 그건 한 개의 거래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유로나 키위, 그다음에 달러나 캐디로 전부 다르니 분산은 조금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 프랑 크루스는 결국 프랑이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분산 효과는 있지만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평소 거래당 1% 리스크를 사용한다고 자주 언급을 드리죠. 그런데 이 거래에서는 각 통화상마다 0.5%로 줄였습니다. 왜 줄였을까요? 4개가 같은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겹친다는 걸 인지했고 그래서 사이즈를 낮췄습니다. 자, 이 판단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잠깐 볼까요? 0.5%씩 4개, 2%죠. 제가 평소 한 거래 단위가 1%인데 사이즈를 줄였다고 생각한 그 주에 저는 사실상 평소에 2배,
걸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주에 S&P 관련 발언이 나왔다면 어떻겠을까요? 네, 4개가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에서 동시에 손절이 나갈 수도 있겠죠. 한 번에 이벤트에 2%가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만일에 풀업 계좌라면 어땠을까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1일 손실 한도를 한 방에 위협하는 수준이 되겠죠. 그럼 이번엔 왜 괜찮았을까요?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네, 4개가 사실상 하나라는 걸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진입 이후 관리를 평소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가져갔습니다. 네, 4개를 각각 포지션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의 포지션으로 다뤘다라는 점, 그리고 손절 조정도 같이, 부분 청산도 같이 익스포저를 빨리 줄이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진입 전에 다 못 줄인 리스크를 진입 후에 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인지했고 관리로 통제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는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관리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열려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가격이 연속적으로 움직여야 손절이 제 가격에 체결되죠. 그런데 S&P가 이제 개입 발언을 하는 순간 가격은 연속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네, 뛰어넘게 된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순간적 움직임을 통해서. 네, 그 순간에는 관리가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4개가 동시에 갭으로 벌어지면 손절선은 표시만 되어 있을 뿐 그 가격에 체결되지 않는다라는 점. 아무리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어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는 정상 구간을, 사이즈는 비정상 구간을 막아줍니다. 이 둘은 서로 대체되지가 않아요. 이번 거래에서 관리는 제 몫을 다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이즈를 맞춰두면 보호막이 된 거죠. 두 겹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두 겹을 어떻게 이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어요. 네, 같은 통화가 걸린 포지션은 전부 합쳐서 하나의 리스크 단위로 본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 하나의 통화상 거래에서 리스크를 1%만 쓰신다면 프랑에 걸린 포지션 전체 합이 1%를 넘지 않게 나누는 겁니다. 만일에 제가 프랑에 대한 통화상 관련해서 기축통화, 상대통화를 봤을 때 4개를 만일에 다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포지션을 진입하고 싶다면은 각각 0.25%씩 각 거래당 리스크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이쪽이 좀 더 깔끔한데요. 오른쪽을 보면요. 네, 구조가 가장 깨끗한 거 둘만 골라서 0.5%에 대한 각 거래당 리스크만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두 번째를 좀 권합니다. 네, 4개에 대한 거래 통화상을 다 잡으려면 보다 셋업 품질이 낮은 것까지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네, 같은 판단에 4번 들어간다고 그 판단이 몇 배나 더 정확해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계좌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더 디테일한 차트 분석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로 프랑에 대한 거래죠. 네, 이것은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졌던 종목이고 일요일 시장 분석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목했던 거는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시그널을 기다렸고, 그다음 매도에 대한 거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강력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왔죠. 여기를 보면은 양봉 캔들을 감싸는 음봉에 대한 리트레이스 캔들이 나오고, 우리는 이 시그널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가격에 대한 구조가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에 대해서 가격을 형성하죠. 네, 초크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높은 확률, 하이 리스크냐 로우 리스크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판별할 줄 알아야 되고, 구조가 낮아진 이후에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 거래를 합니까? 네, 양봉에 대한 캔들에서 거래를 하지 않아요. 네, 특히 저는 가격에 대한 이 초크가 형성된 이후 풀백을 형성했을 때 극단적 가치 구간에 있을 때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가격보다 낮은 위치에 음봉 캔들을 확인하고 스탑을 이전 구조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둔 형태로 거래를 했어요. 네, 그래서 3대1에 대한 거래로 마무리를 했고, 시장에 대해서는 구조적 레벨에 도달했을 때 포지션에 대한 청산을 나갔습니다. 네, 그 다음은 키프랑이죠. 네, 키프랑도 동일한 조건이에요. 다만 좀 더 거래에 대한 품질이 높은 거는
키프랑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요일 시장 분석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시장에서 주요 레벨에 도달했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기다렸어요. 윗꼬리가 달렸고요. 시가보다 높은 캔들로 마감이 됐지만 구조적 레벨에 터치를 했죠. 네, 저항 레벨에 터치를 했고 우리가 기다리는 건요. 네, 시장에서 매도 압력을 기다린 이후에 보험 진입을 기다렸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음봉에 대한 캔들이 여러 번 나오면서 매수에 대한 트레이더들이 갇히는 걸 봤고요. 제가 선택한 거는 임펄스에 대한 구조 이후에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에서 진입을 했어요. 네, 시장에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도 구조적인 초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구간도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도 구조적으로 초크가 나오고 그 다음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풀백을 형성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거부를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익스펜딩에 대한 가격 구조가 나와요. 네, 저는 이 과정에서 매도 거래를 했습니다.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에서 트렌드에 대한 이탈, 비구조 형태에 대한 움직임에서 거래를 한 게 아니라 해당 레벨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스탑은 구조적 고점에 스탑을 잡았고 타겟은 어디에 있나요? 네, 이전 레벨보다 낮은 저점에서 가격에 대한 포지션 청산을 나갔어요. 네, 3대 1에 대한 거래로 했고 각 거래당 리스크는 0.5%로 분할을 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자, 캐디프랑도 마찬가지예요. 캐디프랑은 키프랑보다 훨씬 더 높은 깨끗한 거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장의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에서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나왔고 윗꼬리가 달리는 매도에 대한 캔들의 압박이 진행이 됐습니다. 매수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이 갇히는 순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것은 동일선상에 대한 가격 고점에 대한 형태를 나타냈고 음봉에 대한 임펄스 캔들 이후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보여줘요. 네, 우리가 이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은 비구조 형태죠. 네, 임펄스 로테이션. 이탈되는 시점에 대한 매도 압박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손익비에 대한 거래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4개 만일에 4개에 대한 거래를 전부 다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네, 구조가 가장 깨끗하고 확률적으로 더 높은 고품질 거래만을 찾아서 거래한다라고 하면은 캐디프랑이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높은 손익비의 5대 1 거래로 마무리가 됐고요. 실제 시장에서는 더 많은 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물론 시장이 구조적으로 강한 하락 이후에 풀백을 형성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풀백에 대한 움직임이 투터치에 대한 움직임을 또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가 나오는지도 기다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차트를 기다려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달러 프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것 또한 매우 고품질에 대한 거래 중 하나입니다. 만일에 유로 프랑, 키 프랑, 캐리 프랑, 달러 프랑 이 네 종목 중에서 우리가 각각에 대한 거래 리스크를 0.5로 잡고 들어간다면은 캐디 프랑과 달러 프랑을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시장은 구조적으로 3터치에 대한 구간에서 가치 범위 상단에서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매수에 대한 주문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그 주문들이 전부 흡수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장악형에 대한 캔들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를 했고 스탑은 구조적 고점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뒀고요. 여전히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제가 가져가고 있는 목표가는 이곳에 위치해 있어요. 다만 현재 제가 선택하는 트레이드 관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 이 구간에서 이제 투터치에 대한 움직임이 있죠. 네, 이것보다 높은 위치에 포지션에 대해서 트레일링 스탑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가격이 해당 레벨에서 다시 한 번 더 풀백을 형성하며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보이거나 가격이 풀백을 강하게 형성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진행이 나가게 됩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거고 만일에 테스트하지 않고 투터치를 통해서 가격이 깨고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이거나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춘다라고 하면은 저는 트레일링 스탑도 계속적으로 내려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트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로 파운드도 보죠. 네, 유로 파운드도 우리가 일요일 시장 분석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어떻게 매수에 대한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시장이 여전히 가치 범위에 머물고 있고 가격이 임펄스에 대한 구조 이후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이고 있을 때 세 번째에 대한 지점이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세 번째에 대한 지점에서 매수세에 대한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를 한다. 이게 목적이었죠. 이때 매수에 대한 거래를 하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네, 가치 범위에 대한 상단이 타겟이었죠. 저는 이제 가치 범위에 대한 상단,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였던
네,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이 타겟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포지션에 대한 청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략 자체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시장이 갭을 두고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고요. 저는 이 갭이 메꿔지는 움직임에서 종가 캔들에 대한 마감이 있을 때 거래를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이 구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롤오버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 저는 조금 과감하게 거래를 좀 했어요. 네, 과감하게 거래를 했고 스탑은 이전 레벨보다 낮은 위치에 타겟은 해당 고점 레벨에 청산이 나갔습니다. 파운드 키도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일요일 시장 분석에서 언급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나왔죠. 자, 시장에 대한 구조가 그렇죠. 초크가 나오고 시장이 임펄스,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 매수 주문에 대한 흡수, 시장의 하락이 쭉 나와서 공정가치에 대한 구간을 평가하고 풀백을 형성했어요. 이 풀백을 형성했을 때 저는 디스카운트 레벨보다 높은 프리미엄 레벨에서의 매도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네, 이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 레벨에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지켜봤죠. 명확하게 가격이 나왔습니다. 임펄스에 대한 구조에서 시장이 어센딩에 대한 채널 형태를 보여줘요. 자, 그리고 상승 움직임에서 하락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매도에 대한 진입을 한 캔들은 그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저는 보험 진입에 대한 거래를 진행을 했고요. 시장이 지지선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를 했어요. 다만 스탑에 대한 설정은 짧은 범위에 대한 설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구조적 고점보다 높은 위치에 스탑을 해서 손익비는 비록 좀 아쉬울 수는 있으나 안정적인 거래를 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2.5대 1 손익비로 거래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위 달러를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키위 달러는 매수 거래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졌죠. 네, 전략 자체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시장이 급격한 V자에 대한 회복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가치 범위를 회복을 했죠. 네, 가격에 대한 가치 범위를 회복했고 우리가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치 범위 상단에 위치했을 때 돌파 이후에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나타내면 매수에 대한 거래를 갖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저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에서 이 양봉에 대한 캔들이 나오는 위치를 보고 매수에 대한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매수에 대한 거래를 한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네, 9시가 좀 넘어가는 지점에서 돌파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졌는데 실제 이제 시장에 대한 수익이 더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원했던 레벨에 대한 목표는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이 타겟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정한 거는 트레이드 관리만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간 시점, 구조적으로 가격이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시점에서 트레일링 스탑 또는 손익분기점 설정을 좀 더 높여서 수익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절은 나가진 않았지만 수익을 약간만 내면서 지키는 정도의 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에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구조적 레벨에 도달하고 있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계획은 구조적 레벨에 도달하면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 주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직헤드에 대한 종목입니다. 자, 이건 여전히 포지션이 유지 중인 종목이에요. 아직 포지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이고 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시장이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거래를 현재 보고 있죠. 네, 그 과정에서 최근에 시장이 시장가 주문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매수에 대한 주문이 전부 흡수되면서 지정가 매도에 대한 주문이 방향을 주도권을 잡았고 매수 트레이더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가격에 대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하락이 공정가치에 대한 레벨을 테스트했고 이 공정가치에 대한 V폭에 대한 구간에서 공정가치 범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했지만 가치 범위에 대한 레벨을 결국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 구간은 많은 이해관계가 모여있는 형태죠. 저는 여기서 음봉에 대한 캔들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매도로서 진입한 레벨은 1시간 차트에서 장악형에 대한 음봉 캔들이 나온 그 이후에 대한 캔들이에요. 네, 그래서 스탑은 가치 범위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스탑을 걸었고요. 매도에 대한 목표는 여전히 가치 범위 하단보다 낮은 위치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스탑로스를 설정을 하진 않았어요. 네, 스탑로스보다는 이제 손익분기점
설정해서 가격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원달러 차트를 봅시다. 원달러에 대한 차트 내용 기억하시나요? 네, 너무나도 심플한 위치죠. 시장이 현재 이제 가치 범위 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이 구간에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주문에 대한 흡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풀백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시장이 불균형에 대한 구간, 로우 볼륨 노드를 돌파할 때는 음봉에 대한 강력한 캔들이 나오거나 이 구간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캔들이나 돌파되는 캔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 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던 위치죠. 네, 그 구간을 강력한 음봉에 대한 캔들로 하락 돌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슨 이점을 가져가야 되죠? 네, 시장이 현재 가치 범위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디스카운트 구간이에요. 네, 비즈니스 존에서는 디스카운트 구간이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또는 반등에 대한 거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에 대한 반등이 진행됐을 때는 훅 포인트에 대한 레벨까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 구간에서 즉각적인 매수에 대한 거래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오느냐를 보는 겁니다. 매도에 대한 주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매도 트레이더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순간이 발생하겠죠. 네, 그때 우리가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다. 보통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여러 번 보여주면서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은 증가하지만 또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낮추지 못한다거나 또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면서 범위에 대한 레벨을 돌파하고 로우 이 가격에 대한 로테이션 구간이 짧게 수렴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때는 보통 V자에 대한 가격 회복을 동반한 로테이션 구간이 나오는데 이때는 시장이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구조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그 과정에서 시장이 이전 구조를 테스트하거나 이 구간에서 조금 더 큰 확장 형태에 대한 로테이션 구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하기보다는 로테이션 단계를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지수 및 원자재로 넘어가서 S&P 거래입니다. S&P 거래는 저는 이제 저번 시장에서 언급했듯이 매수에 대한 플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포지션에 대한 진입이 진행되는 상태고 여전히 시장에 대한 목표는 이전 구조를 두고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져가고 있어요. 최근 가격은 저점에서부터 강한 상승에 대한 임펄스 구조가 나온 이후에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현재 이루고 있죠. 제가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이루고 있을 때 비즈니스 구간이죠. 네, 가치 범위 하단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했습니다. 양봉 캔들이 있었죠. 음봉 캔들을 감싸는 장악형에 대한 매수 캔들이 있었고 시장이 최근에 풀백을 형성하며 공정 가치에 대한 구간 범위에서 V폭에 대한 레벨을 테스트했어요. 이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일시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가져가고자 하는 목표가는 가치 범위 상단을 첫 번째 타겟, 그 다음은 이 최근 가장 높았던 고점에 대한 레벨이 두 번째 타겟이 됩니다. 네, 스탑은 짧게 설정하는 거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에 대한 거래입니다. 나스닥에 대한 거래도 저는 동일한 거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고 있어요. 네, 스탑은 이전 구조보다 낮은 위치에 저는 스탑을 걸었고요. 타겟은요. 네, 시장에 대한 가치 범위에 대한 상단이 타겟이 됩니다. 이 거래가 이제 스탑으로 끝날지 수익으로 끝날지 오늘 시장에서 지켜보겠지만 만일에 이번 거래에서 이 거래가 손실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선택하는 거는 매도 압력이 나왔을 때 매수 거래를 포기하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나타내면은 첫 번째 거래는 스탑 거래가 있어서 손실이 나갈 수 있지만 두 번째 거래에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수렴을 확인하고 돌파되는 거래에서 포지션에 대한 방향을 따라갈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니케이 지수입니다. 네, 니케이는 저는 이제 매도 거래 포지션을 잡았고요. 이것도 우리가 언급했던 시나리오였죠. 자, 어떤 시나리오였습니까? 시장이 풀백을 형성했을 때 프리미엄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를 갖고 공정 가치에 대한 구간에서 V폭에 대한 레벨이 저항으로 이제 작동이 됐어요. 일간 차트에서는 리트레이스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를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시그널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기다렸던 거는 스윙 포인트에 대한 움직임이나 또는 가격이 구조적으로 좀 더 낮아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지켜봤습니다. 이 구간보다 낮은 위치에서 제가 선택한 건 임펄스가 나온 이후의 거래였어요. 임펄스가 확고하게 나왔을 때는 시장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임펄스가 나오고 디스카운트와 프리미엄을 나누는 경계선에 대한 위치에서 짧은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이 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를 했고 스탑은 수렴에 대한 위치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스탑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자체가 굉장히 짧게 거래가 마무리가 됐어요. 2대 1에 대한 손익비로 거래가 마무리가 됐고 만일에 제가 이 위치에서 조금 더 나은 실제로 이 구간이죠. 네, 제가 이제 거래를 만일 할 수 있는 시간대였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때는 제 거래 타임이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이 구간은 이제 비추세 구간인데 제가 매도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었고 동일선상에 대한 가격 고점에서 임펄스 로테이션 이런 구간에서 만일에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갔다고 하면은 타겟은 짧게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가치범위에 대한 하단이나 이전 저점 레벨까지도 가져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짧은 거래로 그냥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리 차트입니다. 네, 구리도 매도에 대한 거래고 이거는 굉장히 퍼펙트한 거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트리플 A에 대한 거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방향이 다 정렬된 위치죠. 네, 체인지 오브 캐릭터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 구간에서 구조적 움직임에 대한 형태에서 임펄스가 나왔고 풀백을 형성했지만 시장에 대한 범위를 테스트했을 때 가격에 대한 명확한 거부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에 대한 구조입니다. 네, 가격이 거부를 보이고 이전 구조가 변곡점에서 저항을 받고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가 있었고 이때는 하락 플래그에 대한 형태였어요. 이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에서 지지선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를 했습니다. 물론 스탑을 좀 더 짧게 잡는 거래가 가능했지만 저는 변동성을 좀 더 고려해서 이전 구조보다 높은 위치에 스탑을 잡았고요. 타겟은 이전 레벨에 도달했을 때 포지션에 대한 청산을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던 차트예요. 네, 그래서 3대 1에 대한 손익비로 지수 및 원자재 시장에 대한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골드죠. 네, 골드도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졌던 차트고 다만 제가 좀 트레이드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어요. 저는 일단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했는데 자, 시장이 우리가 주요 레벨에 도달했을 때 가격이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였죠. 제가 이제 진입한 이유는 이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에서 이 극단적 가치나 변곡점에 대한 레벨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보일 수 있느냐 가격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오고 가격에 대한 변곡점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하락이 타락이 전에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비추세 형태예요. 그러나 저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구조가 이탈되는 위치에서 매도를 했고요. 다만 스탑을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네, 스탑에 대한 범위를 비추세 구조보다 높은 위치에 빠르게 잡았고 중간에 수익이 2대 1까지도 났던 종목이고 이 레벨이 제 타겟이었어요. 그러나 해당 레벨에 도달하지 않고 올라오면서 이제 손익분기점으로 거래가 이제 마무리가 됐던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래들도 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트레이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거래를 만약 스탑으로 뒀다라고 하면은 슬리피지가 발생해서 손실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래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설탕도 봅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차트예요. 근데 이제 훅 포인트에 대한 구간에서 가격이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했죠. 네, 그리고 가격이 더 많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구조적 레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레벨까지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플립존에 대한 구간도 위치에 있어요. 자, 이런 구간도 이제 가격에 대한 거부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인데 타임프레임을 낮춰서 보면 차트가 어떻게 됐죠? 양봉 캔들에 대한 움직임이 연속성으로 나오고 있죠. 충동적인 움직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저는 매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에 이런 차트에서 매도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아까도 말했지만 더 올라온 이후에 여기서 구조적인 움직임이나 충동적 움직임이 무너진 이후에 거래를 하는 게 목적이거나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가격이 급격한 매도 압력을 보여주고 시장에 대한 강력한 거부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 대한 거래에서 저는 방향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입니다. 네, 밀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저번 시장에서 매도 거래 플랜을 기다리고 있죠.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에서 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조형 형태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이 트렌드 상단에 대해서 가격이 도달했을 때 우리는 리스크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겁니다. 리스크 진입에 대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레벨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특히 이런 위치에서 성급하게
양봉이 진행되는 과정에 매도를 들어가는 거는 손실 거래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은 처음에는 양봉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건 양봉 캔들에서에 대한 거래가 아니죠. 반드시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온 이후에 거래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을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립토로 넘어갑시다. 최근 이제 크립토가 급격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매도 거래를 했었죠. 매도에 대한 거래에서 이제 중간에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거래를 들어갔을 때 목표가가 추세에 대한 범위가 진행되면은 가치 범위 하단까지 가져가는 게 목적이었고 해당 레벨에 도달했을 때 저는 이제 부분 청산을 좀 고려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트레이드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반대되는 추세로 올랐을 때 1대1에 대한 거래로 마무리가 됐어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매도에 대한 거래를 포지션에 대한 거래를 진입했던 위치예요. 현재 시장은 어떤가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양봉에 대한 캔들이 지속이 되면서 자, 이 구간에 대한 로테이션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거는 이제 불균형 단계라는 소리예요. 비트코인이 불균형에 대한 단계에 위치했다. 이 밸런스에 대한 구간을 벗어나서 불균형에 대한 단계고 이 불균형에 대한 단계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죠?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죠. 그럼 시장은 과거 차트에서 어느 위치에서 지금 거부를 또 보일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별할 만한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자,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을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가치 범위에 대한 상단 레벨에 위치해 있거나 그렇죠? 또는 현재 범위에서 가격이 유동성이 부족한 로우 볼륨에 대한 노드 구간, 이 구간을 저는 주목할 것 같아요. 딱 두 레벨 정도만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시장이 오늘 로우 볼륨에 대한 노드에 위치했다라고 해서 저는 즉각적인 매도 거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매도 거래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반응이 있을 것인지를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저점에서부터 상승한 양봉에 대한 캔들에서 여러분들이 볼륨 프로파일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공정가치 구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정가치 구간이 어디 있고 V폭에 대한 구간이 어디 있는지 만일에 이런 로우 볼륨 노드에 도달했을 때 시장이 풀백을 형성하면은 일시적인 되돌림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에서 주목할 거는 시장에 대한 거래의 70%가 모이는 로테이션 구간을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면은 저는 이 구간 훅 포인트에 대한 구간이죠. 이 구간은 좀 강력한 구간이로서 이런 레벨에 도달했을 때는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거고 이탈 로테이션 이 로테이션에서 우리는 매도에 대한 플랜 지지선에 대한 이탈에서 돌파 거래 하락에 대한 거래는 이 구간에서 만들어진 공정가치에 대한 범위까지 이때 최근에 형성된 위치에서 이 공정가치 범위가 어디에 있죠? 볼까요? 바로 V폭이 여기에 위치했습니다. 시장이 즉각적인 하락은 나오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만일에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은 로테이션 구간으로 이제 접어든다라는 거거든요. 이 로테이션 구간은 시장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또 밸런스 구간이라는 소리예요. 밸런스 구간일 때는 거래가 또 무난합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고점에서는 주문에 대한 흡수가 저점에서도 주문에 대한 흡수가 발생하면서 거래에 대한 70%가 머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시장이 이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락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경매에 대한 실패가 발생하면은 이전 레벨까지 그때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도 살펴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어느 구간에 있나요? 가치 범위 상단에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요. 저는 이 구간을 비즈니스 존이라고 부르고 이 구간을 이제 프리미엄 레벨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구간에서는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예요. 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하죠? 시장이 편안한 단계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공정가치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서 이 구간에서는 주문에 대한 흡수가 나왔을 때 반전 거래가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한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누적 볼륨 델타를 통해서 가격과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고 또는 풋프린트에서에 대한 주문 흡수 또는 우리가 차트에서 가격의 상승 구조가 진행될 때 가격에 대한 구조적 저점을 낮추고
시장에 대한 풀백에서 디스카운트 레벨에서 프리미엄 레벨로 형성을 했을 때 매도 방향에 대한 거래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제가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는 거는 크립토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기를 찾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위치고, 오늘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는 이미 가치 범위 상단에 한번 도달했죠. 이 구간에서 한번 도달했다라고 해서 가격이 반전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구간에서 가격이 여러 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주문이 흡수되는지를 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기를 찾을 거고, 만일에 가격이 다시 한번 더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레벨까지 열려 있죠? 이 가치 범위에 대해서 공정 가치에 대한 구간, 하단이나 V폭에 대한 구간까지 매도에 대한 목표를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 여러분들이 또 선택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남은 거래일 동안 볼 종목들은 앞서 설명했던 종목들이죠. 메인 통화상에 대한 종목들 이것만 이제 화면에 띄워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왼쪽 내용보다 볼 종목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후반에 계좌를 지키는 건 좋은 진입이 아닙니다. 안 한 진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주 결과가 여러분들 마이너스라면은 남은 거래일에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버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고 주 단위로 손실을 정산하려는 그런 습관, 그것은 월 단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번 주고 다음 주는 다음 주예요. 마이너스로 한 주를 마감하는 건 사고가 아니라 이 일의 정상적인 일부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남은 거래일에 갑자기 사이즈를 올리고 싶어진다면 그건 시장이 준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달력이 만든 그런 압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결과가 플러스라면 더 조심해야겠죠. 연승 뒤에 나오는 진입은 대부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하는 진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될 때 규칙이 느슨해지는 게 안 될 때 느슨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제 거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관리가 잘 작동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항상 작동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번 주가 좋았다면 지금 할 일은 더 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이번 주 과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진입한 거래에 대해서 그 전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이것은 내 플랜에 있던 자리인가? 수익과 손실도 작성하고 기재를 하면 좋지만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거래했던 것에 대해서 빠르게 한 문장으로 답을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저널로 여러분들이 한 주에 대한 거래를 기록을 할 때 룰 일치율도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주중 시장 분석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시장 분석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